네, 2024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겁니다. 결국은 이진숙 사태의 핵심은 무엇이냐? MBC입니다. MBC. MBC를 자기 수중에 품고 있으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당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뭐냐? MBC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MBC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저항하든 말든 간에 MBC는 상당히 위기를 맞을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교통방송 TBS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죠. 제2의 TBS가 된다. 그래서 지금 MBC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줄을 서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안영준 사장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제가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어요. 청문회라는 게 영어로 히어링이잖아요. 히어링. 레슨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듣는 거예요. 히어링은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면 새도 울고 바람 소리 들리고 그게 히어링이죠.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 청문회가 누구를 검증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걸 자기네가 임명권자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론 들어보다가 말이 안 된다고 여론 일으키면 그 사람 낙마시킬 수는 있겠지만 입법부가 그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는 거지. 청문회를 자기네가 결정권을 진 것처럼 행사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너무 힘이 세요. 이제 국회에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가면서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임기를 단축해서 하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개헌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너무 센 국회의 권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헌이 돼야 될 겁니다. 4년 중임제와 더불어. 이 청문회를 입법부가 자기네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청문회를 해갖고 망신을 이진숙 씨한테 줬는데, 그래놓고 청문 보고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다라는 보고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두 번을 이렇게 해도 안 보내주면 그냥 임명하면 끝입니다. 임명할 겁니다. 아마 내일 이 방송 나가는 31일 날 임명하면은, 지금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민주당이 탄핵시킨다 하니까 사퇴를 했는데, 그럼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돼갖고 방통위원 또 한 명 임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영방송이 현재 KBS하고 MBC인데 거기에 이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이미 서류를 다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지난번에 부위원장이 사표 내기 전에 검토를 다 했습니다. 채점은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임 방통위원장하고 방송위원 2명이 그거대로 결의를 해버리면은 MBC하고 KBS 이사진이 결정이 됩니다. KBS는 이미 다 박민 사장이 갔으니까 거기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MBC 같은 경우는 이사진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안영준 사장을 이사회에서 교체하면은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럼 사장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가서 박민 씨가 KBS 사장 가가지고 충돌은 했지만 쫙 간부들을 바꾸면서 물갈이 하죠. MBC는 쉽게 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학살이 다가오는 거고요. MBC는 존폐의 위기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론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보게 되면 MBC 노조원들은 잘못하고 있어요. 정치와 손을 잡으면 언론은 무너지는데 너무너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TBS가 김어준을 포함해서 또 그 마지막 사장했던 KBS PD 출신의 제가 잘 아는 사람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갔다가 서울시장이 국힘당으로 바뀌니까 TBS가 지금 거의 위기죠.
어차피 그 방송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어려운 방송이에요.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기로 했죠. 그러면 스스로 광고를 받아서 할 만큼 힘이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언론계에서 스스로 광고를 땡겨와서 살만한 언론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거려. 근데 중앙이나 동아만 해도 그렇게 스스로 갖고 온 광고가 갖고 주는 봉급이 조선을 못 따라갑니다. 나머지 매체들은 더 적고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포함해서 언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나눠먹기가 돼서 충분한 광고를 못 가져가요.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정부하고 계속 맞서는데 광고를 싣게 되면은 자기네가 손해가 보니까 광고를 안 주죠. MBC가 계속 정권하고 맞서는 쪽으로 가면 MBC에 광고를 안 줄 겁니다. 기업들이. 그럼 광고 수입이 줄어서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MBC는 굉장히 경영이 힘들어져요. 즉 봉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TBS가 그런 꼴이죠. TBS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제로가 됐고 광고는 스스로 딸 능력도 없고 따도 언발에 오줌 누기고 그러니까 TBS 직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뭐 거기 지금 대표가 됐던 사람도 나가고 대행인데 대행 보고 어떻게 촉구하는데 대행인들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게 강한 게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만한 내용 그리고 엉터리 내용이 아닌 컨텐츠를 만드는 건 그건 상당히 실력입니다. 마케팅은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만 어쨌든 사람들이 봐주고 그래서 광고가 붙어야 유튜버가 운영이 되잖아요. 나 혼자 떠들어서 광고 수입 없는 거 하다가 뭐 몇 달 하다 보면 지겨워서 못하죠. 재미도 없고. 언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조선동아처럼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엘리트가 필요하고 그냥 엘리트도 안 되고 사물을 확 꿰뚫어 보는 그런 눈들이 있는 기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무나 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것 쪽으로 해서 몰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한참 가다 보면은 식상해집니다. TBS가 김어준이가 그렇게 했죠. 처음에 희희낙낙 참 재밌지만 소송도 걸리고 TBS가 어렵습니다. 지금 MBC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뭐 흑자를 봤다라고는 하는데 간당간당한 지금 광고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니까 빤한데 지금 인터넷 매체까지 너무 많아갖고 오래되고 전통 있는 업체들은 귀엽지럭하지만 신생들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뭐하러 정권이랑 맞서는 MBC에 광고를 줘요. MBC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준숙 씨를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방송위원회 구성해서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면 그 이사들이 사장을 바꾸겠다고 결의하고 사장이 MBC 간부들 쭉 바꾸고 그 간부들이 그 밑에 사람을 쭉 바꾸고 물론 충돌은 있겠지. 처음엔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 구성원들은 생계가 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언론은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돼요. 뭔 확실할 때 어느 한쪽을 공격해야지 언론이 원사이드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스포츠 경기 일본하고 축구 시합한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편 들어야지. 북한하고 싸운다면 무조건 편 들어야지. 친북 언론도 있어서 문제죠. 그럴 때는 모를까 나머지는 공정해야 돼. 공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정권 교체기가 날아갑니다. 나발수였기 때문에. 저는 안영준 사장 이하 MBC가 MBC도 전통 있는 언론인데 저걸 망치려고 하는구나. 왜 저걸 모르지? TBS를 보면서도 모르지? 그리고 언론이 왜 정치와 손을 잡지? 민주당이 왜 MBC를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하지? 그걸 하지 말라고 안영준 사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MBC에 있는 좌파 노조들이 그걸 얘기해야죠. 지금 미디어온이나 한겨레나 이런 매체들은 MBC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줄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야. 그래야 MBC가 살고 그래야 좌파들도 계속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꼴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준숙 씨가 임명이 됐다가 또 탄핵 들어가면 또 사표를 내겠죠. 그럼 3명의 아까운 사람이 날아간 거는 그건 정부 사정인데
그와 별도로 MBC에 있는 구성원들은 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정년 다 돼서 뭐 조금 버티다가 채우고 나가면 되지만 막 신입 직원들은 앞날이 참 깜깜해지죠.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뭐 처음엔 극렬하게 정부랑 싸울 수 있겠지. 싸운들 광고를 안 들어오면 어쩔 거냐 말이야. 결론은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역전이 가능하겠지. 근데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너무 정치색을 떼면 안 됩니다. 정치색을 떼어도 되는데 공정해야 돼. 팩트를 갖고 조져야지. 지금 MBC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검언 주착으로 몰아가는 조작을 했죠. 지금 JTBC도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규명운동을 했다는 그게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보도를 하는 이제 그런 언론들이 계속 얻어맞다 보면은 독자들도 줄어들고 광고도 주면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또 잘하면 버티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MBC가 옛날에 드라마 왕국인데 MBC 드라마 특별히 재미있다는 거 없고 뉴스가 사람들이 안 보고 그럼 광고 주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언론은 팩트를 갖고 정확성 있게 가야 돼요. 지금 MBC는 안영준 사장 이하 MBC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뭉치면 경기할 때는 이기겠지. 근데 이건 언론이야. 이건 치압이 아니라고. 언론의 본연을 놓치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네가 언론 자유 같지만 아니라고요. 응? 뭐 바이든 날리면 그런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거 막 쓰게 되면 그런 친구들을 MBC에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감싸 안고 가니까 MBC는 제2의 TBS 망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씨가 구술을 해서 대통령이 됐듯이 이 사람은 띵까띵까 놀다가 위기에 처하면 잘한다. 어쨌든 한다.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힘을 쓸 겁니다. 쓰면 쓸수록 MBC는 위기에 만든다는 거죠. 상식적인 거를 왜 MBC는 놓치고 있지? 민주당과 빨리 손을 끊고 거기도 그 이순임 씨가 제3노조, 보수노조라고 하는데 거기는 공정했죠. 그쪽에 든 사람들까지도 MBC가 날아갈 때는 다 날아갑니다. 좋은 사람도 날아갑니다. MBC 출신들은 아마 다른 데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가장들이고 할 텐데 사람들이 떠나겠죠. 노조운동으로 버텨갖고 한들 뭐 어쩔 거냔 말이에요. 정치권에 너무 가까운 경영진을 갖고 있는 MBC 매우 위험합니다. 그 소속원들이 스스로 그러한 수뇌부를 규탄하는 자정운동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